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 멀티에셋 운용팀 김의찬 팀장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AI 분야 중심의 증시 상승과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교차한 시기였습니다. 대략적인 금융시장 흐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AI 설비 투자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신한 마음 편한 적격 TDF와 빠른 대응 적격 TDF를 운용하는 운용력들을 모시고 상반기 금융시장을 구체적으로 복귀하고 하반기 전망 및 이에 따른 TDF 운용 전략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분석을 자산별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홍길 매니저님, 2026년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보면 크게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봄에 한때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6월 들어 다시 사상 최고가로 회복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강한 반등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승을 이끈 업종과 종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선진국 증시를 평가할 때 단순한 지수 반등보다 더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미국 대표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 100이 연초 대비 20%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S&P 500이 약 9.6%, 전통 대형주 중심의 다우가 7%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AI 주도로 꼽히는 대형 기술주 7개,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7입니다. 이 7종목을 묶어보면 올해 들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체 수익률을 밑도운 것입니다. 구글과 엔비디아만 강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는 부진했습니다. 즉 다양한 업종이 골고루 오른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그 중에서도 메모리와 전력, 이 두 축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메모리 대표 기업인 마이크론은 AI용 메모리 품귀 덕분에 연초 대비 무려 298%나 올랐습니다. 전력 쪽도 강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인 버티브가 106%, GE 버노바가 70% 상승했습니다. 결국 상반기 미국 시장을 주도한 업종은 유명 대형주가 아니라 메모리와 전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홍길 매니저님이 미국 시장 주도 업종이 메모리와 전력이었다 말씀 주셨는데, 이 영향으로 글로벌 주요국 중 국내 증시가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었는데요. 이혜진 매니저님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의 결정적인 동력이 무엇이었다고 분석하시나요? 네, 상반기 한국 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I 캐펙스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실적을 상향했고, 이는 코스피 전체의 이익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등에 힘입어 9,000포인트를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레버리지 유입도 함께 커지며 단기 변동성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채권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매니저님, 올해 상반기 채권 시장을 보면 대다수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고개를 들며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채권 시장을 동시에 흔들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대외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선진국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국내외 모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국이란 이슈가 있겠고, 국내의 경우 수출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과 수요 등 매크로 체력 개선을 바탕으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상승한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전망이나 최근 금통위 내부의 기류 변화에서도 이러한 매파적 시그널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까? 미국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행은 5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GDP 성장률 및 물가 상승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채 10년 금리는 금통위 직후에 잠시 매파적인 코멘트를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고, 시장은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근 물가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0년 기준으로 금리가 4.26레벨까지 상승을 했었고, 장기간 지속되는 미국 이란 이슈와 함께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대내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강한 금리 상승세가 외환시장에는 또 어떤 파장을 주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승규 매니저님, 연초 이후 달러화가 주요 선진국 대비 우위를 점하며 상승 중인데, 특히 우리 원화의 약세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수급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달러 지수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는 연초 이후 상승했으며 달러원 환율은 그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달러의 경우 미국의 경기 호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달러 강세 요인 속에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며 상승했습니다. 원화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 차익 실현 매도 증가 등으로 환율의 상승 요인이 우세하면서 연초 대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원자재 시장은 어떤가요? 또 금의 경우 지난해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었는데요. 원자재 중 금은 작년과 올해 1월까지는 크게 상승하다가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되는 신임 미국 연준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하락세가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하락 국면입니다. 원유는 올해 1, 2월 완만한 반등 이후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발생하며 폭등을 겪었고, 현재는 해당 불확실성 완화되며 다시 하락 중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글로벌 자산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어서 저희 신한 TDF 브랜드별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을 반영하여 모든 펀드가 연초 이후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마음 편한 저격 TDF의 경우 주식 비중이 낮은 2025 빈티지가 약 플러스 11%, 주식 비중이 높은 2050 이후 빈티지의 경우 약 플러스 20%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이후 성과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 편한 저격 TDF 시리즈들이 1년 이상의 장기 성과도 플러스 성과를 기록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 저격 TDF의 경우 적극적인 자산 배분의 초과 성과가 마음 편한 저격 TDF 대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이후 모든 시리즈가 18에서 플러스 19% 이상의 성과를 기록 중이고요. 마음 편한 저격 TDF와 동일 빈티지를 비교하면 빠른 대응 저격 TDF의 성과가 우수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빠른 대응 저격 TDF의 경우 화면에 표에 적힌 빈티지 외에도 2030, 2035, 2040의 언헤지 자펀드, 2050, 2060 해지 및 언헤지 자펀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정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이번 자료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펀드 성과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편한 저격 TDF의 자산군별 연초 이후 성과 기여도를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성과가 주식 부문에서 발생했고 채권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한국 증시의 상승이 유지되면서 한국 증시의 성과 기여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음 편한 저격 TDF 2055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20%의 수익률 중 미국 증시가 플러스 5.3%포인트 기여한 반면 한국 증시는 플러스 9.01%포인트 성과에 기여했습니다. 빠른 대응 저격 TDF의 경우 성과 기여의 방향은 마음 편한 저격 TDF와 동일했으나 마음 편한 저격 TDF 대비 더 적극적인 자산 배분의 영향으로 주식 부문 초과 성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빠른 대응 2040 해지형 자펀드 성과를 보면 연초 이후 플러스 18.7% 상승했는데 이는 마음 편한 2040 빈티지 성과 플러스 16.6% 대비 약 2%포인트 이상 높은 성과입니다. 이 중 한국 증시의 기여가 플러스 12.67%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마음 편한 저격 TDF의 성과 기여와 비교하면 전술적 자산 배분의 효과가 한국 주식 부문에서만 약 플러스 4.6%포인트 더 성과 개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26년 하반기 자산별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매니저님,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협상에 도달했다고는 합니다만 전쟁 이슈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하반기 금리 수준과 물가 경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까지도 양측에서 최종 협상을 두고 엇갈린 코멘트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도 금리가 계속해서 이에 연동되어 반응하는 것을 보면 현재보다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험 장기화에도 5월 이후에 꾸준하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실질 소비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나 가처분 소득 또한 최근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은 어떤가요? 최근 고용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6월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에서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확대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고용 증가가 특정 섹터에 집중되어 있기도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나 임금 상승률 또한 과열 시그널이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자체로 금리 인상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선 물가 견해와 종합하여 현재는 미국 금리 연내 동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궁금한데요. 앞서 매크로 체력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하반기는 어떨까요? 미국이란 이슈의 영향은 하반기에도 지속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과 수요 여건이 현재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물가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AI 반도체 수요 및 수출 증가와 관련해서 설비 투자 확대가 성장 및 수요를 자극하여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 물가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부동산과 수급 환율 등 금리의 우호적인 환경이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더 있습니다. 절대적인 레벨만 보면 충분히 투자할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금리 하락 룸은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이미 상당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지정학적 위험이 현재보다 확대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장금리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근 매니저님, 달러와 환율이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예상됩니다. 2000년부터 두 나라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시기가 길고 해당 시기에는 환율이 대체로 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 2022년 이후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환율이 대체로 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 자체로 높은 채권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가로 투자 수요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경기가 좋을수록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경기가 나쁠수록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국가로 투자 수요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을 수 있어서 적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며 해당 범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전망됩니다. 네, 당분간 환율 하락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추세적으로 우하향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 원유 가격 동향 차트를 다시 보시면요. 금은 현재 유가 폭등 이후 글로벌 물가 상승 후유증으로 미국 및 주요 선진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서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유도 폭등의 원인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현재는 외교적 협상 단계에 접어들면서 변동성이 낮아지고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에 대해 김홍기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반기 증시는 메모리와 전력이 주도했다고 정리한 바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 즉 돈의 흐름입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을 업계에서는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올해 시설 투자에 쓰겠다고 밝힌 금액이 7천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지난해보다는 77% 늘어난 규모로 1년 만에 거의 2배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고객과 계약까지 마친 자금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새 75% 늘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확보해둔 주문만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쉽게 멈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과도한 투자, 이른바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세가 이어질 근거가 더 있을까요? 두 번째 근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와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D램과 낸드입니다. 이 가격이 분기마다 수십 %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좋아서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제조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AI용 메모리에 집중하면서 일반 메모리가 부족해진 것이고 이 부족 현상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 중요한 점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앞서 말씀드린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 비용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 쪽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강세의 중심은 결국 메모리와 전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하반기에 무엇을 유의하고 또 무엇을 지켜봐야 될까요?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5월에 물가가 4.2%까지 다시 올랐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중동 정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이미 계약되어 있고 공급은 부족하며 강세의 축은 메모리와 전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고 큰 흐름은 인프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이 유독 돋보였던 한 해였는데요.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대형 반도체주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혜진 매니저님은 이 상승세가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부터 시작된 메모리 사이클이 올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도 빠르게 리레이팅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부여하는 가치 자체가 더 높아졌다는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 차익 실현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리레이팅은 막연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익 증가가 뒷받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회사의 1분기 이익이 국내 상장사 전체 이익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익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대형주에 쏠려있는 만큼 대형주 중심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랠리는 이제 1년 정도 지난 국면이고 주도주가 형성되고 시장의 색깔이 나타나면 2, 3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직 사익 실현을 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가 올해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높아진 상황인데요.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VKOSPI,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오르는데 변동성도 함께 커지는 이례적인 시장입니다. 최근 지수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반도체 대형주를 기초 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국내외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가격이 오르면 더 사들이고 내리면 더 팔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이나 추세를 따라가는 자금과 맞물려 시장 움직임의 가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5% 변동할 시 레버리지 ETF 경우 한 달 거래 대금의 약 25%와 21% 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가가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반도체 코어 전략, 핵심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은 노이즈일 수 있지만 이익의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AI 산업의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제외한 다른 신흥국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다른 신흥국들도 강력한 AI 모멘텀을 바탕으로 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올해 강한 기술주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대표적인 성장주 지수인 차이넥스트, 그리고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의 스타50 지수가 꾸준히 시장을 아웃퍼폼하였습니다. 지금 장은 소프트웨어보다 AI 캐펙스 투자로 실적이 좋아진 하드웨어가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에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비중이 큰 MSCI 차이나 지수보다는 본토에 상장된 하드웨어 반도체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멀티에셋 운용팀 운용력들이 말씀해주신 금융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하반기 TDF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부문에서는 하반기에도 AI 및 반도체 업종의 구조적 이익 개선과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 및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매우 확대된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로 공격적인 비중 확대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 및 아시아 선진국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증시에서도 초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채권 부분에서는 다소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호황이 견인하는 견조한 성장이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한국 채권 비중 축소 및 듀레이션 축소 전략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높아진 이유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수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 채권의 경우 최근 형성한 금리 상단을 추세적으로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금리 수준에 따라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듀레이션을 늘릴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신흥국 채권의 경우 보유에 따른 이율이 높은 만큼 달러 강세가 진정될 경우 초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흥국 채권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환해치 전략이 적용되는 마음 편한 적격 TDF의 환율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한 적격 TDF의 경우 1,550원을 상회한 환율 수준에서 전술적 환해치 비중을 높여서 대응해 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에 따라 구조적인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환율 레벨은 과도한 수준이며 당국의 개입이나 수급 개선 노력으로 하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율 움직임 범위를 과거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단기 과열 국면에서는 해지 비중을 높이고 레인지 하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지 비중을 조절하며 이익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신한자산운용 TDF 운용력들과 함께 2026년 하반기 글로벌 자산시장의 전망과 신한 TDF의 운용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하반기에도 투자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연금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